예, 코스닥 급락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죠. 오늘 매도의 주체는 코스닥 기관입니다. 오늘 급락시킨 주체는 기관이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기관의 매도와 개인의 매수. 그런데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럴 때는 한번 패대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제약주 모습이 많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코스닥 시총상위가 제약주이기 때문에 그 제약주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시총상위 제약주에서 기관의 매도가 계속 쌓여가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렸죠. 세트로 헬스케어 같은 경우. 그럼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더라도 외국인이 사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는데, 외국인은 호랑이고 기관은 늑대고 개인은 강아지인데, 코스닥이라는 밀림에서 호랑이는 잘 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작은 시장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작은 시장이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금액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부실한 종목도 많고 상장 요건이 코스피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종목들도 꽤 많고,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닥 투자는 하는데 정말 좋은 일부 종목에 이렇게 집중돼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별로 없는 이 코스닥이라는 밀림에서 누가 왕노릇 하느냐, 늑대가 왕노릇 하는 겁니다. 자, 코스닥 지난 1년간 기관 외국인 개인의 수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똥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외국인이죠. 파란색은 기관을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뜨뜻미지근하게 별로 상관하지 않는 동안 개인들이 주구장창 매수를 해서 지수가 올랐습니다. 제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급락 후에 오르는, 개인들의 매수가 오르는 이것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용인하는 거라, 용인된 상승이다. 왜 그런 상승이냐면은 2007년에 예를 들면서 V자로 급반등한 후에 여기서 이들이 많이 팔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데, 기관이 보십시오. 이 많이 오른 구간에서 더욱더 매도가 가속화됩니다. 개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급락한 이후에 V자에 여기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말로 기관이 매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살 때 여기서 몇 번을 쳐서 여기서 개인을 털고 그 다음에 정말로 사려고 하면 여기서 털고 매수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트 또한 매우 불리합니다. 너물 듯 꼬라박는 패턴. 제가 상승 추세가 깨진 다음부터 입에 달고 사는 말 같은데요. 자, 1봉, 2봉, 3봉 중에 2봉은 1봉을 넘을 듯 하다가 꼬라박았습니다. 3봉은 반등이 나오는데 추세가 녹색선이죠. 녹색선을 회복하는 듯 하다가 꼬라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를 깬 이후에는 몇 번을 끌어올리더라도 지치지 말고 바로바로 회복했더라도 다시 깨면은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J탈 시에 다시 흘러내리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말씀을 계속 시황마다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여기서 조심을 했죠. 물론 여기서 회복했을 때도 굉장히 분할로 조금씩 늘리던 중에, 다 늘리지도 않았는데 다시 깨서 다시 조심하는 기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 지금이 불량한 이유는 보십시오. 전고점 보세요. 일봉의 전고점, 죄송합니다. 전저점이요. 자꾸 헷갈리네. 자, 1봉의 저점은 여기고 2봉의 저점은 여기입니다. 조정대 저점인데 그 저점 두 개를 모두 다 깼습니다. 이게 되게 대단히 불량합니다. 여기를 깨고 여기를 깼다는 사실은, 이거 며칠 새에 감아 올리지 못하면요, 이거는 거의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매우 불량하다. 이렇게 불량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제약주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제약주 차트를 헬스케어 차트 보여드리면서 안 좋은 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많이 확보한 현금이나 혹은 인버스를 언제 줄이고 투자 비중을 늘리느냐 하면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방금의 이 전저점 두 군데를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5일선이라도 회복하거나, 그러니까 3개. 전저점 1, 2 혹은 5일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회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늘리는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많고 신용장고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들이 어쩌면 매도할 때까지 누르려고 한다면요, 상황 따라서는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여기서 들어와 주거나 아니면 다우나스닥이 상승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판을 뒤바꾸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은,
다우 나스닥이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만약에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기관은 더욱더 찍어 누르려는 일을 계속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가 안 나는데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요이 땅하고 시작이 그러니까 어느 3월인가 몇 월인가 시작이 됐는데 코스닥만 진짜 주구장창 떨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래 에셋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코스피는 건재한데 코스닥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코스닥만 계속 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선물 매수를 함으로써 조금 지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로서 수급상 개인이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좋지 않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죽으려고 달려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오겠지만은 5일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고요. 투자 비중을. 그리고 적어도 5일선이 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이 전저점이라도 회복해야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약주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제약주가 만약에 근데 이게 골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내년까지 만약에 제약주가 이제 한미약품의 예를 보다시피 반등이 몇 번을 나오든 간에 이후에 반등이 아무리 크고 그 후에 또 나오고 또 크게 아무리 크게 나오더라도 이러한 작전주 형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치가 너무 많아서 제가 경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향후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PBR상 고평가된 제약주는 건들지 마시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은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좋은 테바의 시총을 넘고 있어요. 어쨌든 향후에 반등은 나올 텐데 반등은 나온 이후에 또 추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예상을 해보면 맞을긴 않겠지만 일단 여기 전저점 깨지면요 사실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한 차례나 두 차례 더 떨어진 다음에 그 후에 반등이 올 텐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황이 안 좋으면 재하락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경우 요 패턴을 나중에 또 한번 조심하십시오. 제가 여기서도 넘는 듯 꼬라박는 패턴 추세 회복하다 넘는 듯 꼬라박는 패턴 경고 드렸는데 이후에 언제인지 모르면 당장 반등이 나오다 어떻든 간에 추후에 다시 반등이 나온 후에 다시 또 꼬라박는 패턴이 있다는 점 아시고 계속 개인들이 계속 달려든다면 여러분은 그 개인에서 한 발 빠져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